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몇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뭐, 외국인들 선물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현물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동시호가 때 좀 들어오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올까? 그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만약에 미국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동시호가 때 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동시호가 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매집을 해놓고 장중에 잘 먹었죠. 상승을 했으니까요. 뭐 오늘 같은 날은 떨어질 이유가 없죠.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갔죠. 미국, 유럽 증시 다 올라갔죠. 그죠? 환율 떨어지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주돈이 야 이거 방향을 좀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환율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율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게 상승을 했잖아요. 힘들게 꾸역꾸역 하락을 하더니 갑자기 V자로 상승하고 그죠? 그런 게 한 10거래일 안쪽으로 다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주돈이 뭐라 그랬죠? 별로 먹을 거 없다. 잘못하면 엄청 얻어 터진다. 이럴 때는 그냥 단타로 대응하는 게 딱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변동폭이 커질 때는요. 굳이 어떠한 추세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냥 관망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장중에 단타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고 아주 짧게 움직여야지 추세에 괜히 잘못 올라탔다가는요 그냥 물려버립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뭐 방송이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진 외국인들 따라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현물 선물 꼭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 근데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해졌어요. 어떠한 밈이라든지 어떠한 큰 상승, 그죠? 뭐라 그래야지? 버블 일어나기 전에 하여튼 막 우리 개미들이 막 미쳐 날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빼놓고는 외국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 그래도 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잘 지나가고 장급판에 어떠한 요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고 뭐 에코프로가 조금 말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몇 가지 지표가 나오죠.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상승분이 너무 낮아요. 작아. 이 정도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오픈 딱 됐잖아요. 환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저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다 차트로 확인해 드릴 텐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게 한순간에 5거래일 안쪽으로 다 해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상승은요, 적어도 어저께 나스닥이 한 2%, 3%짜리는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뭔가 위에서 계속 누르는 것 같다. 그리고 큰 놈들이 팔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큰 놈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요, 베이지북. 요 발표를 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는 또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연준, FOMC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당했잖아요. 여지까지.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베테랑이 된 거예요. 웃긴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한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안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했다가는 돈 다 빨려나가요, 외국으로. 그래가지고 주돈 생각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아직까지도 주돈 뷰거든요. 주돈이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지까지 고생했던 게 달러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이 달러 보호를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망가지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인 자산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두 채, 세 채 욕심 부려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사놓고 그냥 썩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존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실용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실용 자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난 어차피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했어야죠. 지금 금리 동결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죠? 이게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힘들게 또 넘어가고 할 겁니다. 지금 미국만 굉장히 좋아지는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도는 금리를 좀 인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버텨야 된다. 아니면 옛날에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처럼 많이 힘들어진다. 그죠? 금융위기 때 오히려 금리를 막 떨어뜨렸죠, 미국에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어가지고 금융위기 때 버텼던 거고, 그리고 그때 정부가 환율을 막 1,300원 이상으로 막 고환율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니들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두들겨 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환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출품, 기업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리지 마라 그래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고 내린다? 힘들어지죠. 금리를 내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그죠? 실질금리는요, 우리나라 저 금리 3.5%가 아니에요. 실질금리는. 미국은 실질금리가 지금 5.25%인가 돼 있어도요, 실질금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꺼지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30년 만기 국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가지고 그 대출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대출 금리가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걔네들 실질금리는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하고 딴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오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나오는 거, 오늘인가요? 21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또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요, CPI도 이제 다 내려갔으니까 볼 게 없어요. 근데 저렇게 으르렁 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연준이 과거에서부터 데이터를 뽑았더니 실업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경기가 위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침체로 가야지만 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실업자도 그냥 실업자가 아니라 연속 실업자 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주도는 오늘 왜 정리를 했느냐? 정리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오늘도 뭐, 그 수익도 괜찮았고요. 이 주도니 단타 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단타를 쳐가지고. 근데 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죠? 근데 주도니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엔화예요, 엔화. 오늘, 엔화 보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죠. 일본. 이게 일본이구나. 다 해놓고 5분봉 딱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들 갭상승을 해가지고 쭉쭉 뻗어나갔잖아요. 일본이에요. 이게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갭상승을 했는데 쭉 빠졌다가 퐁 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대단했죠. 만약에 제가 일본 니케이 지수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왜 빠졌냐는 거죠. 남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 오히려 아쉬운 게 좀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너무 횡보를 해가지고 위에서 뭔가 누르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죠? 이건 우리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이렇게. 맨 밑에 꺼진 게 좀 아쉬워요. 요거 아쉬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팔딱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꺼져버려가지고. 아쉽다. 근데 좋다 그래도. 근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상승폭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 이게 뭡니까? 갭상승을 몇 프로를 했을까요? 0.4. 0.4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0.4로. 그런데 그거마저도 밑으로 뺐다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가지고 아침에 좀 이상해가지고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엔화가 뭐 일본어로 봐야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쭈구리 한번 날려볼게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몇 프로 떨어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4.3%가 빠졌네요. 그죠? 이거 문제돼요. 일본은 엔화가 조금 이렇게 높게 올라가야지, 그죠? 약세가 일어나야지. 일본은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노믹스죠?
아베노믹스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환율 그냥 계속 올리는 거. 근데 왜 떨어졌냐는 거죠, 여기서. 이게 왜 떨어졌냐는 거죠. 갑자기 5% 가까이가 왜 떨어졌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가도 덩달아 떨어지고 왜 떨어졌냐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달러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돈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야, 이게 만약에 지금 자리가 추세를 결정하는 자리 같아요.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추세를 결정하는 자리 같아요. 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말 한마디에 주가가 뭐 한 2%씩 1%, 2%가 쭉 빠지고 말 한마디에 1%, 2%가 쭉 올라가는 그런 장이에요. 굉장히 투심도 얇아지고 귀도 얇아지고요. 그런 장에서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장에서. 그죠? 이거 만약 계속 빠진다 그러면 일본 주가는 계속 나락으로 가는데 돈은 일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 환율도 계속 빠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1320원에서 1290원대까지 우리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요 박스권에서. 근데 이거 뚫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뚫은 게 아니에요. 달러 지수가 빠지니까 뚫었겠죠. 그죠? 달러 지수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뚫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중국은 위안화는 왜 안 빠지냐는 거죠. 같이 빠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어떨 때는 위안화하고 동조화돼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달러하고 동조화되고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 중국하고, 그죠? 무역 교역량이 상당해요.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갑자기 달러가 저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실적 발표가 진짜 잘 나올지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미국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장은 제가 오늘도 나스닥을 살려고 했는데, 나스닥은 어제 나스닥 끝났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새뼈 떠버렸어요. 위에. 그죠? 이런 거 뜨면 한 템포 쉬어간다. 그 다음에 투자한다.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뜨면 안 되거든. 차라리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뜨지 말고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어저께 1%짜리만 나왔냐는 거지. 한 2, 3%짜리 나와가지고 이 모양이 나왔어야죠. 그래야지 간다고 신호를 딱 주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을 딱 켜져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는 한 번 줬어요. 차트가 이 모양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뭐 야간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0.6%, 나스닥 0.6%나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뭐 본장 열려서 또 봐야겠죠. 올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약세에다가 기업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제가 먼저 분기에도 먼저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달러가 얘네들이 이게 뭐야? 이거 채권 금리고 이거군요. 그죠? 달러 지수가 여기 보면 114, 110 넘어가지고 여기가 110이거든요. 여기가 110이고 여기가 114예요. 이렇게 쳐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냐고요. 미국이 아무리 내수 시장이 발달하고 소비의 나라라고 해도 수출 많이 합니다. 그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요. 애플 같은 거 외국에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도 팔고 인도에도 팔고. 그게 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팔고 나서도 제 값을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떨어지죠. 실적 점점 좋아지죠. 그죠? 그러면 실적은 미국이 좋은데 굳이 왜 이머징 시장에다가 돈을 놔두냐고요. 다 빨려 들어가지. 그죠? 다 빨려 들어가지. 거기다가 엔화까지 저 모양이네. 엔화까지 떨어지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뭐하러 금은을 삽니까? 아니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금은은 사야겠죠. 하여튼 뭐 이런 데다 놉니까? 그냥 일본에다 갖다 쳐 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일본이 저런 식으로 되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굉장히 저항을 받거든요. 일본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이 애매해요. 그리고 우리 장이, 미국 장은 나스닥만 봐도 요동을 안 쳤잖아요. 그냥 조정. 오케이, 조정. 금리 이슈가 있었어? 그래, 한번 조정 받고 가자.
이해되죠? 그죠? 환율 뭐 이해되죠? 제가 만약에 나스닥만 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고민 안 했을 거예요. 단타를 왜 칩니까? 그냥 묻어놓고 끝났겠지. 그죠? 지금은 요거 하나 때문에 내일이라도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비중 잡을 겁니다. 적어도 한 40%에서 60% 정도는 나스닥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하면 더 싼 가격에서 늘릴지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괜히 팔았다는 생각 지금 절실히 듭니다. 근데 코스피 보세요. 그죠? 너는 누구니? 코스피 보세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죠? 여기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지금 여기가 이슈예요. 여기가 이게 이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진 10거래일 동안 요동을 친 거예요. 근데 이때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1320원에서 1290원. 그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았으면 환율이요 50원, 60원 막 갔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빠지더라도 환율이 요동을 안 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환율이 요동을 안 치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발 반등해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하다 주더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팔고 나니까 그냥 지 혼자 올라가고. 에이씨. 그죠? 근데 제가 요거 또 방송하다가 또 잠깐 이제 이게 좀 툭한 거를 좀 가라앉히는 분위기에서 제가 어저께 우리 딸 얘기를 했잖아요. 딸이 이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다 막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 1.2점 차이 가지고 울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요때 주식을 잘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린 거. 계획은 좋았는데 짧았던 거. 그러면서 이렇게 쭉 뻗쳐 올라가지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을 해야지.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단타로 벌고 그저 추세에서 날린 거를 단타로 다 멘징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딸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보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까봤더니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저도 결과적으로 까봤더니 괜찮았다. 이번 달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 다시 빨간불 들어온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생각이 틀렸다 그래도 그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딸자장이었어요. 딸자랑.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꾹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여기서 막 사들여가지고 이거 뚫고 나가고 전고 뚫고 나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CPI 걱정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야 될 거는 제가 먼저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걱정이 무슨 걱정을 해야 되냐면 저는 추세를 타는 추세 투자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리 보고 확인한 다음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미래가 뻔한 거예요.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간다. 고금리. 그죠? 제가 과거에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갈 때 주가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언제까지?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를 알파라 그러면 요 알파 현상이 일어나는, 금리를 인하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이게 알파예요. 알파 자리.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지금. 이 끝나는 자리가 한 요쯤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얘기 나오는 게 당장 12월 달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하면 주가 폭락이니까 이 금리를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실적. 기업 실적이 좋으면 그죠? 주가는 상승한다.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그죠? 경기가 안 좋죠. 실업자들 막 나오고 기업들이 제일 처음 돈을 못 벌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가 있죠? 정리해보죠. 그죠? 사람들부터 자르고 공장 폐쇄하고 이거부터 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안 좋은 부위, 가장 약한 고리 이거를 벌써 다 잘라내버리거든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실업률을 보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엄청 좋아. 근데 금리는 오래 가. 미국은 가.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랬죠. 고금리로 쭉 간다 그러면요,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죠? 가면 갈수록 힘든데. 봐봐요. 벌써 금리가 미국하고 금리 차가 2%가 나는데 이거 인제 사상 최고치예요. 다음에 가면, 그죠? 9월달 가면 2.25로 벌어질 거 아닙니까?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 라고 얘기 나온,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간에 그 데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빨간불 들어왔고, 잠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상황이 참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동폭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변동폭이 커졌으면, 이게 지금 뻗쳐 오르거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뻗쳐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따라간다. 반도체, 근데 희한하게 반도체가 소외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조정한다 그랬죠. 그 매그7들, 그죠? 걔네들 이제 그 ETF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비중을 조절을 한다. 왜 이놈들만 자꾸 주구장창 상승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은 못 올라가고, 뭐 나스닥 전체야 뭐 그 돈이니까 올라간다 그래도 얘네들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주가가 안 올라간다. 하다못해 엔비디아라든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게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겠냐고요. 뭘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다 이거는 주돈의 썰일 뿐이에요. 그죠? 문제가 뭐냐? 돈이 들어와야죠, 돈. 외국 애들 왜 안 사냐고요. 오늘 같은 날 한 5천억 딱 사주면, 그죠? 이정표가 딱 생기는데 왜 안 사냐고요.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 오늘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2,800억 들어왔거든요. 요거 30분으로 하면요. 안 샀어요. 동시호가 때까지 마이너스 600억. 하나 안 사고 아주 지질하게.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보면서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국놈들. 노란머리 개새끼들, 십새끼들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동시호가 때 싹 말아서 사들인 거예요. 그럼 오늘 주가를 뭐로 했냐? 선물하고 금융투자. 금융투자 쭉 빨아 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별로 금융투자를 봤더니 금융투자 그렇게 많이 그 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금융투자. 거지 5천 개 샀다가 동시호가 때 이걸로 싹 넘어간 거예요. 그죠? 연기금은 무슨 뭐 옵션 저기를 했는지 사들이다가 연기금이 좀 옵션 가지고 뭘 한 것 같아요. 연기금, 그죠? 여기서 훅 팔아버렸죠. 동시호가 때 훅 팔아버렸죠. 수량을. 그죠? 투신도. 옵션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 뭐 투신하고 얘네들은 옵션질을 했다. 선물 옵션질을 했다. 그래가지고 빼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 하나 가지고 버틴 겁니다, 지금. 선물하고. 선물도요. 수량 오면 15,000개. 근데 문제는 누적으로 봤더니 아직 2만 개나 남아있는 거예요. 2만 개 털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이거 털면서 현물을 사들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땡큐죠. 왜? 선물도 사들이고 현물도 사들이는 아주 그냥 쌍끌이 같은 이상적인 현상이 외국인들한테 일어나는 거니까 이정표가 되는 거죠. 상승에 대한 이정표. 그죠? 근데 선물은 아직까지도 만기도 많이 남았고, 그죠? 천천히 털면 돼요. 아직 많기는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 쌓아놓고 만약에 현물 가지고 밑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수익이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왜 외국인들이 꿈쩍을 안 했는지. 혹시 외국인들 오늘 뭐 왜 움직임이 없었는지 그런 거 조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외국의 친구들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 있으면 전화도 좀 한번 해보시고, 왜 이 모양이 났냐는 거죠. 이게 지금 3일 연속 다 동시호가 물량이에요. 동시호가 물량.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오늘부터 또 이 예측이 될 수가 있죠. 오늘부터 조금씩 사들여가지고 물량 매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죠? 61선 올라탔으니까 61선, 21선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야, 이게 먹을 자리 없다. 먹을 자리 없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이유예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잘 못 잡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전고 다가왔죠. 그죠? 전고 다가왔으니까 아씨 그죠? 그리고 유로스톡스 지금 0.6% 상승했거든요. 고버스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ETN으로 살려고 했더니 거래량이 없어요. 아 저거 ETN을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은 한번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없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딸랑 100만 원이라도 한번 사볼래요. 이거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죠?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근데 얘네들이 돈이 진짜 많은가 봐. 아니 그냥 소비가 장난 아니래요. 지금 얘네들. 여행도 못 가가지고 지금 저 프랑스 같은 데는 그 관광지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뭐 에펠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박물관 이런데 막 미어 터진다 그래요. 중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는 계속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 주가를 버티는 그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 차트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정확한 돈의 움직임을 모르니까 돈의 움직임은 사실 뭐 우리 코스피 짱이죠. 그죠? 눈에 다 들어와요. 너무 그래도 불합리하게 지들끼리만 아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랬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확인하고 오늘 삼성전자 물량 안 들어왔어요. 대신에 기관이 간만에 230만 주를 사들였거든요. 그죠? 이렇게 사들였어요. 이 반도체에서 또 이게 매기가 떨어지면 그리고 바이오가 꿈틀꿈틀돼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모르겠는데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뭐 이렇게 합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확한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바이오가 좀 움직여가지고 오전에 바이오가 좀 움직여가지고요. 2차 전지에 진짜 바이오 쪽으로 섹터가 넘어오나? 그러면 괜찮을 텐데 했는데 또 2차 전지가 또 막 상승하면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떠들 때가 있어요. 뭐 동시효과 때 뭐 물건을 노련히 소스퀴즈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그 소스퀴즈를 도대체 동시효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미들이 너무 저런 쪽에 어떠한 그죠? 확인 안 되는, 사실 확인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겠죠? 근데 저런 쪽에 굉장히 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하락의 징조인데.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뭐, 잘못하면 그 코스닥, 고버스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코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한번 좀 이따가 그 네이버 게시판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꽤 늘었어요. 20조 가까이 늘었거든요. 땡큐예요. 땡큐. 이것만 보면 땡큐.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고를 뚫고 나가기를 지금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 정고 뚫으면요. 코스닥이 분명히 올라타야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 15조, 오늘 14조 3천억, 거래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는 6시 이후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빨리 켜가지고 그저께까지 7월 10일이죠. 7월 11일까지 고객인상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좀 고객인상금이 어제는 좀 늘고 오늘도 고객인상금이 확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실시간으로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 약간 고객인상금이 늘지를 않으면요 주가 상승하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오늘도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장 너무 좋아요. 아시아 증시 다 좋았는데 오버슈팅이 난 감이 있었고 몇 가지 이제 주돈이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주돈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왔던 손실이 여기서 단타 치면서 맨징이 됐습니다. 맨징이 돼버려가지고 맨징이 돼버려가지고 한번 쉬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요거 십자가 딱 떠버리니까 안 보이네요. 맨징이 돼가지고 한번 좀 쉬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정리한 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찜찜하고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요. 시원하질 않아요. 특히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5분봉 마지막으로 5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뽕! 왜 떨어졌죠? 이거 떨어졌을 때 누가 뺐냐는 거죠, 이거. 그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빼는 거는요, 개미가 아니라는 거. 큰 놈이 뺐다는 거. 여기서 조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오늘도 상승할 것 같기도 하는데, 상승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특히 주도는 알 수 없고, 내일. 주식은요,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선물이 한 2만 개 정도가 그 매도로 잡혀 있는데, 저거를 좀 10,000개 미만으로 될 때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저거 사들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걸 이용해가지고 현물 가지고 하방으로 밀어버리면요,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